1월 8일은 류은영의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류은영은 생일 기념 라방을 진행했고 팬들은 각지에서 그의 생일을 축하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류은영의 생일 축하 전광판이 큼지막하게 걸렸습니다. 1월 11일 2024 웨이보의 밤에 참석한 류은영은 라오니 백록 왕학채와 함께 올해의 열도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낮은 마이크로 인해 불편한 자세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던 그를 보다 못한 진행자가 핸드 마이크를 전달해주기도 했습니다. 大家好，我是演员刘宇宁。我当然也感谢，就是我演过的每一个角色，因为这些角色让更多人认识了我。这个造型会不会有点累？没事儿，没事儿。我们也要尽量把更好的作品拿给大家啊！谢谢各位。 류은영과 송조아가 2023년에 촬영을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방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료가 1월 말에 드디어 방영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방영 일자가 나온 것은 아니라서 송조아의 출연작 저료 무도 갓난적 제조가 과연 곧 방영될 수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류은영이 광고 모델로 있는 헤드앤숄더의 광고가 2월 1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没有人比你们更能给我力量，是你们借我肩膀，叫我勇敢往前闯。我也想成为你们的肩膀。海飞丝，愿每个人都有干净的肩膀可依靠，便成为了更好的我们。 2024년 9월에 촬영이 끝나 많은 팬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류은영 이일동의 서건일몽의 방영이 임박한 것일까요? 류은영이 서건일몽의 후시 녹음을 하는 장면을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가수 활동을 병행하는지라 작품이 많지 않은 데다가 저료는 방영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그런 가운데 류은영이 왕자문 고이강 축서단과 2023년에 촬영했던 현대극 로맨스 선녀가 최애정리로 제목을 변경하고 방영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애정리는 카메라에 담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장신 듀오 류은영과 고이강의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최애정리는 10월에 매개총생으로 다시 한번 제목을 변경했고 현재는 2026년 1분기 방영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9일 주려목막으로 품질성전에 참석한 류은영은 장양남과 함께 연도 돌파 표현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大家好，今天我是演员刘宇宁，欢迎电视剧品质盛典能够给我这样的一个荣誉，也希望明年能有更多的突破。谢谢各位。 수상을 마친 류은영은 주려목막의 주제가 유언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绿沿着人间辗转，半是凄寒，半是温暖。回忆绚烂，将你目光浸染。 이일동 류은영 축서단의 서건일몽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파격적인 장면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극 중에서 축서단과 이일동은 자매 사이로 등장하는데 두 자매와 한 남자 사이에 벌어지는 충격적인 삼각관계가 서건일몽에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他可是你的姐夫啊！从前是姐夫，以后便是丈夫。 이에 이일동이 뺨을 한 대 때리자 류은영이 내가 뭘 하든 내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 라며 곧바로 이일동의 뺨을 내리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서건일몽이 어떻게 이야기를 그려나갈지 왠지 기대가 됩니다. 5월 13일 기습 방영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온 송조와 류은영의 저료가 호평을 받으며 방영 중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순진해 보이지만 비상한 지략을 갖고 있는 소녀 소교 역을 송조아가 로맨스와 정치적 권력 싸움을 적절하게 그려내는 캐릭터 위소 역을 류은영이 맡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토끼와 큰 늑대의 케미 조합도 예상보다 더 좋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시는 드라마 저료 비하인드와 관련한 글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당시 류은영은 1년관산 촬영 중 발을 다쳐 오른쪽 발이 골절된 상태였지만 저료 촬영에 맞춰 그 상태로 임했다고 합니다. 보호대를 하고 촬영을 했는데 의상 조정이 필요해 보호대를 벗다가 통증으로 힘들어했음에도 한 번도 촬영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기 제작 단계에서 여자 주인공으로는 조로사가 1순위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장가행의 호도나건 커플의 케미를 다시 한번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당시 조로사는 왕한우와 쉬는 촬영 일정이 겹쳐 출연이 어려웠고 송조아가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께 스포가 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대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료는 두 배우의 애드리브 대사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조아가 류은영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는 뺨이 아니라 목젖을 때렸다고 하는데 류은영이 190, 송조아가 165라서 송조아로서는 최선을 다한 높이였다고 합니다. 이일동 류은영의 서건일몽을 6월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료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고 이로 인해 류은영의 인기도 한층 더 높아진 상태라서 서건일몽 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월 13일 갑작스럽게 방영을 시작한 저료의 인터뷰가 5월 31일 공개되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석에서 말이 많나요? 我相对来说多一些吧，因为我毕竟是男孩嘛，所以稍微主动挑起一些气氛。这跟男孩没关系，他只是咱说的话多。 누가 더 웃음이 많아요? 那肯定是他吧。对他有的时候就看到我就觉得你好好笑，我说难道我是个笑话？我在你眼里就是个笑话。 지금 생각나는 재미있는 장면이 있을까요? 他很惧内，就是他很怕老婆，稍微一盯着他看，他就会破音。就慌了嘛。他说什么我就不能这样，怎么可能？别，都是哄着他来啊。 아찔한 수위의 애정씬 장면들로 팬들 심장 뛰게 만들었던 송조와 류은영의 저료가 6월 6일 남은 회차를 모두 풀며 방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원작 소설은 훨씬 더 고자극인데 드라마화하면서 그나마 수위 조절을 한 게 그 정도였다고요. 텐센트는 마지막 32화에서 36화를 익스프레스로 묶어서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익스프레스 결제 없이 참던 사람들마저도 결제를 해버리게 만들면서 텐센트 장사 잘한다는 시청자들의 볼멘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료 이후 팔로워가 22만 이상 증가하며 인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류은영. 그의 라이브 방송 조회수 역시 2천만 회를 돌파하며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에서 류은영은 무려 21곡을 라이브로 불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팬들과 늘 가깝게 소통하는 배우로 알려진 류은영은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꾸준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今天的风又吹向你，下了雨。我在透漏的夜色中，为你唱花香自来。 송주와 류은영의 저료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두 배우는 그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여 저료의 방영이 끝나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저료가 영원히 방영되지 않고 그대로 묻혔으면 어쩔 뻔했냐는 아찔한 상상에 절로 고개를 젓게 만든 저료였습니다. 이일동 류은영 주연의 서건일몽이 6월 26일 아이치이에서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책 속으로 들어가는 설정의 이 작품은 초반 유쾌한 상황들이 등장하면서 가볍게 시청할 수 있다는 호평을 받으며 방영 중에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비주얼 조합 또한 최강이라서 술술 빠진다는 서건일몽의 국내 저작권은 KT에서 확보했습니다. 6월 26일에는 중국의 당근마켓이라는 쉔위의 광고 모델로 류은영이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Hello， 大家好，我是神奇咸鱼品牌代言人刘宇宁。你知道吗？上咸鱼吃喝玩乐能省钱，有啥兴趣爱好都能快速入坑，就连演出前找不到合适的话筒，都能上咸鱼，江湖救急。咸鱼搜索刘宇宁，关注我的咸鱼。 서건일몽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배우들도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차가 공개되면서 류은영이 연기하는 남영에 관한 서사가 풀리면서 류은영의 연기력에 대한 칭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류은영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그의 연기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료 서건일몽에 이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류은영의 현대극 로맨스 매괴총생이 8월 방영 예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욕실 애정씬 장면을 공개하면서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매개총생은 류은영과 왕자문 주연의 성장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는 2026년 1분기 방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류은영은 현재 콘서트 투어를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날 서건일몽 홍보를 위한 고강도의 인터뷰, 라이브 방송, 다양한 플랫폼 이벤트 등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소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피로가 역력했지만 조명이 다시 켜지자 그는 곧장 현장 분위기를 챙기고 상대 배우에게 센스 있는 멘트를 건네며 사회자와도 매끄럽게 호흡을 맞추었다고 류은영의 인터뷰 태도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7월 17일 류은영의 새로운 앨범이 공개되었습니다. 류은영의 새 앨범에는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번 앨범은 마치 시간여행처럼 각 곡이 하나의 시공간을 기록한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곡은 성진여공이라는 곡으로 류은영 특유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합니다. 류은영의 인기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저료에 이어 서건일몽까지 화제가 되면서 그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류은영은 비교적 늦게 데뷔했지만 자신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주제곡까지 도맡아 부르고 주연 순위나 출연료를 크게 따지지 않으며 예능감까지 갖추고 있어 제작진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배우라고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를 찾는 시나리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그는 현재 새로운 작품 촬영에 들어갈 계획은 없으며 콘서트를 마친 후 신중하게 시나리오를 고르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류은영은 콘서트가 끝나고 지친 상태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서 큰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레몬길이 운지우를 연출한 감독 거징맹의 작품 연우에 류은영과 대로아가 출연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우는 천벌을 피하기 위해 인간에게 빙의한 요괴가 원래 몸의 주인이 겪은 비극에 함께 휘말리면서 시작되는 미스터리 로맨스 장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판타지, 로맨스, 추리 요소가 결합된 이 작품은 인간과 요괴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서와 스토리 전개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작 일정이 조정되어 2026년으로 촬영 시작이 연기된 연우의 여주는 대로아로 캐스팅이 완료되었으나 남주 캐스팅 제안을 받은 류은영, 진철원, 후명호가 모두 제안을 거절한 상태라 아직 남주는 미확정 상태라고 합니다. 6월 26일에 방영을 시작한 서건일몽의 인터뷰가 7월 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坐在姑身边的这位呢，就是大金第一清醒的女子宋一梦。坐在我旁边的是大金最帅气的男亨 and 李石榴。 촬영 중에 서로에게 놀랐던 순간이 있을까요? 刘哥很松弛的沟通上，就是我们两个人，李石榴和南亨，他完全不一样的状态，是吧？还有声线。不重要的。是呢，你可是歌手，歌手有什么区别吗？还有很多可以拿捏的声线。我说实话，我也是跟他第一次对戏走戏，他演戏好松弛，浑然。就我跟他演的时候，我只是觉得他演得很好，但是我回头去配音的时候。我真的会感叹，我跟那个制片人我说童姐演的真挺好的啊，我说哇太厉害了，演的真的很好，相互的相互，真不错，相互还真不错。 7월 26일에는 류은영이 공준, 진성욱, 왕이원 등과 출연하는 여행 예능 지구초신선의 첫 회가 공개되었습니다. 长得又帅又会做饭，这雨宁也不光长得好看啊，美貌是她最不值得一提的优点。雨宁，没你不行。Boy， 哎呀 ，OK。刘雨宁 ，Finger Boy， 刘雨宁。你坐我这儿，刘雨宁，你坐我这儿。我们八口家族誓死追随。您做这个可以啊。 현재 순회 콘서트를 진행 중인 류은영은 최근 우한에서 공연하던 중 무대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류은영은 2019년 우한에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연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류은영 측은 티켓 환불을 진행했지만 5,000장의 티켓 중 94%의 팬들이 환불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류은영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6년 만에 우한으로 돌아온 류은영은 6년을 기다려준 팬들을 보고 팬들이 준비한 선물에 그 자리에서 감동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류은영은 이번 공연에서는 사전에 현장에 있는 팬들에게 휴대폰 비행기 모드를 켜달라고 요청하여 무대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전 세계 팬들도 마치 무대 위에 함께 앉아 류은영의 아름다운 노래를 공유하는 듯한 순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9월 14일 2025 웨이보 음악성전에 참석한 류은영은 올해 가장 인기 있는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마친 류은영은 광동어 곡인 초련을 대만 여자 가수 대페니와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임수양이 브이로그에서 저료를 보면서 류은영에게 빠졌다는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대만, 중국에서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수양이 보고 있는 화면이 국내 OTT 화면도 아니고 VTV 화면이네요. 류은영에게도 이 소식이 닿았을지 괜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현재 치열한 고장극 3파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는 공준도 성희도 라온이도 아닌 류은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심과 함께 OST계를 양분하고 있는 류은영은 아마전에서 불망을, 천지검심에서 도검불정을, 수룡음에서 불목춘풍불운이라는 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3편의 드라마 OST를 모두 클리어한 류은영은 10월 25일에 시안에서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0월 24일에는 독일 세제 브랜드 아리엘의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秋冬衣物不常洗，每天穿的贴身衣服更容易出现领口黄渍。天气阴冷，衣服没干透，只需半干，一次去黄，根源净透。 10월 31일에는 JD.com의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到了，没到，没到。等得太久，但等预售发货的人真的会写。要酱就真酱，别折腾。京东双11不用凑，不绕弯，不复杂，无套路。 월간 류운영 다음 호는 소식이 쌓이면 업데이트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